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엔잡러 2차장입니다. 신기한 것이 그 엔잡러가 이렇게 된 이후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뭔가 좀 쓸모있는 인간이구나, 쓸모있는 인간이 되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도 좀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에 7년이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회사를 다닐 줄 처음에는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제 경력 중에 제일 오래 다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네,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엔잡러 필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열정도 1도 없이 살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한 가지 작은 행동을 시작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면서 엔잡러가 된 결정적 계기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저처럼 변할 수 있는 이런 꿀팁을 얻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오늘 영상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인으로서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장 경력 20년 중에 14번이나 퇴사하고 현재 15번째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만에 때려치는 회사도 있고 또 일주일 또 한 달 이렇게 짧게 다니다가 그만둔 회사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제 잘하는 것도 없고 그때는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이 열정이 1도 없어서, 저도 이제 내성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유리 멘탈 소유자다 보니까 업무가 이렇게 조금 살짝 꼬이고 시작을 하면 그 고통을 이제 피해갖고 도망가려고 자주 회사를 옮겨 다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특이한 점이 이렇게 열정 1도 제가 없던 제가 5년 전부터 한 가지 행동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월급 위에 수입 파이프라인을 9개나 가지고 있는 활기찬 엔잡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이제 3권의 책을 쓴 작가가 되었고요. 이렇게 책을 쓰고 작가가 되니까 강의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만의 이런 컨텐츠가 생기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상담이나 컨설팅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뭐 프랜차이즈 사업 이렇게 여러 개의 월급 위에 수입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 절벽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소득 절벽이란 갑자기 소득이 끊겨서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직장인이 주된 직장을 떠나게 되는 평균 나이가 49세라고 합니다. 49세라니, 네, 정말 충격적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이제 65세 정도 되니까 소득 절벽을 겪는 시기가 약 한 15년 되겠죠. 이 15년 동안을 소득 없이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직장인 평균 퇴사 나이가 49세에서 코로나 여파로 점점 줄어들 거라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인들이 많이 힘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회사에서 이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뉴스를 저도 이렇게 볼 때마다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게 주변 동료들을 보더라도 이제 특히 나이가 많은, 저처럼 나이가 많은 차장, 부장급들이 앞으로 뭐 먹고 살지라고 이렇게 푸념과 걱정이 섞인 말을 자주 내뱉고 있는데, 걱정이 되면 뭐라도 좀 하면 되는데,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똑같은 이 레퍼토리를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내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똑같았죠. 옛날에는 뭐 오랫동안 이제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머리로만 어떻게 하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렇게 고민만 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안 옮겼는데, 그러니까 뭐 행동으로 안 옮기니까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정신 차리고 엔잡러가 되었지만, 앞에서도 이렇게 소드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14번이나 사표를 이렇게 팍팍 던졌던 프로 이직러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다니고 외국계 기업, 대기업, 뭐 해외 인턴 수도 없이 이렇게 회사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만큼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이제 멘탈도 약하고 또 욱하는 성격이라 조직 생활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뭐 책도 그때는 뭐 한 권도 읽지 않았고, 뭐 술과 담배로 이렇게 스트레스 풀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더 심각한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저는 이제 딸이 2명 있는데 주말에 놀아달라는 아이들에게 뭐 화만 내고 뭐 TV하고 핸드폰만 이렇게 빠져서 허송세월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누가 말만 걸어도 이렇게 발톱 세우고 화난 고양이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런
저의 모습을 네, 달갑게 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죠. 네, 바로 네, 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네,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이름으로 어떤 자기계발 모임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때 뭐 화를 냈죠. 아니 나 회사에서 이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아니 그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디 나가서 또 주말에도 공부하라고 이게 뭔 소리야라고 이제 이게 말이야 소야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따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네,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근데 실제 떡이 생겼거든요. 뭐 고마워요. 네. 그래서 그 모임 특징이 나가서 이제 선정도서를 읽고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4주차의 선정도서가 습관의 재발견이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미국 사람인데 이 팔굽혀기 이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제가 게을러도 뭐 그 정도 팔굽혀기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 싶어서 이제 저도 이제 습관을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책을 한 권도 안 읽어서 이제 책이라도 한번 읽어야겠다 해서 이제 책 2페이지 읽기라는 네, 아주 작은 습관을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책 두 권 아니고, 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습관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지속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것이 책 2페이지 읽기처럼 작게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네, 다른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습관을 시작하면서 이제 야근도 많고, 그때는 네, 회식도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꾸준히 책을 읽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자. 그렇게 결심을 했죠. 아무도 이제 나의 시간을 침범할 수 없는 새벽에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습관을 네,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저를 위로하는 글도 만나고 또 때로는 이제 정신을 번쩍 드는 네, 차가운 얼음물 같은 글도 만나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그런 글도 만나는 행운을 어느 날 이렇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책의 밑줄도 긋고 또 제 생각을 또 책 접은 데다가 또 옆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딱 책을 덮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며칠 지나면. 그래서 글을 써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글을 쓰고 블로그에 그때 시작을 안 했었는데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씩 글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몇백 편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골라서 100편 정도 골라서 출판사에 투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출판사에서 10군데가 넘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2017년에 저희 첫 책 습관홈트가 만들어졌고 또 제 모습을 습관하는 모습을 제 딸이 보면서 초등학생 딸이 보면서 따라한 그 시행착오를 겪은 우리 아이 작은 습관이라는 책도 출간했고 이제 최근에는 습관의 완성이라는 책을 네, 출간을 하면서 대한민국 1호 습관 멘토로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통해서 삶이 변할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솔직히 네, 회사에서 하는 일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고 보람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퇴사해서 좀 더 보람되고 네, 이 일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회사를 그만두려면 아내의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4년 전에도 제가 첫 책 나오고서 그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월급 한 30% 정도는 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사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1년 동안 수입을 어떻게 만들 건지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좀 네, 당황스러웠지만 어쩌겠습니까? 내 아내의 허락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막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때 현금 흐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데요. 네. 네, 지금 봐도 네, 엉성합니다. 어쨌든 아내의 허락을 겨우겨우 이제 받아내서 퇴사 대신에는 좀 1년 휴가휴직으로 쓰는 거로 이제 조금 바꿔서 자유인이 돼서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냈는데 이게 뭔 일이 생기는 겁니까? 네, 첫 달부터 이 현금 흐름 제가 짰던 숫자들이 막 팍팍팍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진짜 세상이 이런 제 뜻대로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조급하고 불안해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생각만 막 들고 그래서 6개월 만에 네,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해서 지금까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육아휴직 복직 후에 지금 한 2년이 좀 넘었는데 월급 위에 수입 파이프라인이 2년 전보다는 네, 훨씬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어떤 달은 뭐 월급보다 많이 버는 날도 있지만 어떤 달은 월급보다 좀 작게 버는 날도 있습니다. 네, 꾸준히 안정적인 수입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래야 이제 좀 불안한 아내를 설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이제 수입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네, 유튜버 신사임당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이제 양으로 좀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 파이프라인 중에 어느 것이 점점 커질지 모르니까 일단 가능한 많은 이렇게 씨앗을
뿌려놓고 그 중에서 새싹이 좀 이렇게 돋아나고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나무에 나중에 도 집중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5년 전만 해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열정 1도 없던 무기력한 직장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월급 말고 돈 버는 것도 이제 관심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작은 행동, 책 2페이지 읽기라는 이 작은 행동이 핵심 습관이 되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핵심 습관은 제가 새벽 기상 하는 습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책을 읽고 메모하는 습관, 그리고 그 글을 블로그에 쓰는 글쓰기 습관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제 삶의 소용돌이를 만들었어요. 습관의 힘 저자 찰스 두이그는 그의 책에서 핵심 습관은 개인의 삶에서 연쇄 반응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습관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다시 말을 하면 핵심 습관을 바꾸면 그 밖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습관까지도 바꿔놓는 영향력 있는 습관이 바로 핵심 습관인 거죠. 예를 좀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조깅하는 그런 운동을 습관으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아침에 조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네, 맞아요. 일찍 기상을 해야 되고, 일찍 기상하려면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저녁에 일찍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숙면을 취하려면 취침 전에 뭐 이렇게 야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술을 이렇게 먹는 과음하는 이런 습관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침 조깅이란 이런 핵심 습관 하나를 만들면 새벽 기상 습관, 또 일찍 자는 습관, 또 저녁 늦게 야식 안 먹는 습관, 또 가음하지 않는 습관을 연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더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유명한 블로거인 리오 바바우타는 17년 동안 취재기자하고 이제 소설가로 이렇게 활동을 해오다가 현재는 방문자가 200만 명에 달하는 블로그 젠 헤비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도 불과 10년 전만 해도 큰 돈을 빚지고 과체중에 정크푸드 중독이 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뭔지 아세요? One change at a time. One change at a time. 일단 무조건 한 가지만 바꿔보자. 영어 발음 좀 괜찮았나요? 네?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제 힘주어 말을 했는데, 완전히 바꾸고 싶다면, 하나만 바꿔라. 그리고, 나처럼 금연부터 시작해도 좋고, 또 나는 이제 담배를 끊는데 성공을 했고, 금연에 따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달리기로 얻은 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채식주의자가 되었고, 이 푸른 채소 덕분에 몸과 마음이 맑아지면서 2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명상가가 되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말을 듣고 좀 전 전율을 느꼈는데 여러분에게도 어떤 작은 이렇게 울림이 되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또 나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불안해하죠. 근데 이 불안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뭐 이렇게 어렵게 그리고 또 뭐뭐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제의 사실을 이제 과감히 하나 이렇게 딱 끊어내고 새롭게 변하고자 원한다면 일단 한 가지만 바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오 바바우처럼 금연부터 시작해도 되고 또 저처럼 책 2페이지 읽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다이어트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오늘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2줄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는 음식 일기 이런 거를 쓰는 것도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욕심으로 시작도 못하는 것보다는 작게 한 가지라도 꾸준히 지속한다면 그 핵심 습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소용돌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변화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합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이 소득 절벽이란 거 이렇게 준비하면 작은 것부터 준비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로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콘텐츠로 찾아올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약속해 줘.